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자연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자연 치아를 잃게 됐을 때 치료하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과 전문의 송영공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엇보다도 근데 자연 치아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오래 써야 되겠죠? 네, 네. 어떻게 좀 오래 써야 될까요? 네. 건강한 100세 시대에서는 6, 7세 때 만들어진 자연 치아를 얼마나 오래 간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 치아를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근데 의외로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댁에서 양치질 하시잖아요. 칫솔질 하실 때 그 방법에 따라서 자연 치아 수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이 치약 자체를 콩알만큼만 짜서 묻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짜는 경우가 있는데 콩알 크기, 적당한 크기의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이 칫솔질 자체도 실제 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듯이 어떤 분들은 하루에 여러 번을 닦기는 닦는데 건성건성 닦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보다는 사실은 하루 한 번밖에 양치질을 안 하시더라도 자연스럽게 꼼꼼하게 정확한 양치질을 해서 입안에 존재하는 세균들을 정확히 제거해주면 좋은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늘부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3분 동안 정말 내가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칫솔질에 의해서 자연 치아 수명은 굉장히 많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칫솔질을 좀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이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보통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이 치아를 갖다가 꽉 무시는 그런 어떤 습관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저희가 보통 이 악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때가 입술을 살짝 붙였을 때 한번 붙여보시면 입안의 치아는 닿는 게 아니고 3, 4mm 정도 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를 갖다가 꽉 무는 습관이 없게 되면 자연 치아는 그만큼 오래 쓰실 수가 있거든요. 아나운서님, 네. 죄송한데 한번 치아 꽉 물어보시겠어요? 꽉요? 예, 이 양쪽 턱 부위가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텐데. 네네네. 근육이 약간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그 한 15초 정도 지나면 꽉 물고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연적으로 입을 벌리시거든요. 근데 네. 이 낮 시간에 이 습관 자체가 문제는 피곤한 날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날 저녁에 어쩔 수 없이 잘 주무시다가 꽉 무시는 동작 자체가 15초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물게 되면 이 치아에 대한 무는 힘이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분명히 어제 잠을 똑같이 잤는데 꽉 물고 5분, 10분 물었던 날은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하기도 좀 거북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가장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자연 치아 수명과 굉장히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때 그게 나온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를 갈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갈이도 네. 안 좋은데 네. 사실은 이갈이보다 더 안 좋은 게 이 악물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악물기를 하게 되면은 치아가 깨지기도 하고, 치과에서 열심히 치료를 해드렸는데도 자꾸 떨어질 때는 한 번쯤은 그 원장님의 실력보다는 내가 이를 꽉 물고 있구나, 요걸 한 번은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오늘부터 내가 뭔가 집중할 때 아니면은 가만히 이렇게 편안히 있을 때 치아를 꽉 물고 있는지 아니면 치아가 약간 입술만 붙고 떠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병원에 가서 또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한 번이나 두 번, 설사 횟수가 적더라도 꼼꼼한 입술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하셔서 이를 꽉 악무는 습관을 없애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미리 예방과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 이 화면에 보시는 분처럼 웃으면서 치과에 가실 수가 있죠. 근데 네. 치과 갈 때만 되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 이 마사지 할 때 초음파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듣고 계실 텐데, 입 안에도 초음파가 만약에 작용이 될 수 있다면 잇몸의 혈류량이 좋아져서 잇몸 밑에 있는 잇몸뼈가 온전하게 보존이 됨으로 인해서 치아 건강도 좋아지고, 혹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초음파에 의해서 임플란트 수명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초음파를 이용한 잇몸 안쪽의 어떤 조사를 생각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지금 이제 치아가 빠졌을 때 임플란트 좀 제일 많이 네네. 한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했는데요. 사실 이 임플란트가 영구적이진 않잖아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영구적이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20년 전에 처음 임플란트 할 때만 하더라도 치과에 오셔서 임플란트 하시면, 사실은 저도 그때 잘 몰랐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20년 이상 수술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 수명은 죄송한데 그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 머리 부위가 만들어지고 1년에서 1년 반이라는 사용 기간 후에, 이분은 앞으로 20년 이상도 쓰겠구나, 이분은 10년밖에 못 쓰겠구나, 이런 어떤 통계 수치가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후에 6개월마다 병원에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반드시 1년에서 1년 반이 지난 상태에서 사진상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분은 3개월마다 나오셔야겠구나, 이분은 1년에 한 번은 오셔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임플란트 수명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을 주고 있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임플란트가 먹는 음식도 아닌데 무슨 신선함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임플란트 뿌리 부위가 잇몸뼈 속에 들어갔을 때 피가 와서 많이 붙어야만이 임플란트 수명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설명드리면, 임플란트와 똑같은 상태의 원판 형태의 물을 3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생산 당일날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촉촉히 젖어들고, 하루만 지나도 70에서 80%밖에 지금 젖지 않고요.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4분의 1, 25%만 젖게 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보시게 되면 방수호처럼 물방울이 흡수되지 않고 맺히게 되죠. 이런 어떤 실험을 통계로 해서 임플란트 실제 뿌리 부위에 생산된 지 일주일 된 임플란트에 3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니까 정확하게 다 젖어들었고, 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똑같이 3방울을 떨어뜨렸는데 그대로 적시지 못하죠. 그래서 임플란트 자체적으로 생산된 지 1, 2주 안에 있는 임플란트는 실제적으로 3개월 이상 된 임플란트보다는 좀 더 오래 쓰는 것을 이런 실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치수성 높은 임플란트가 이게 수명을 좌우할 수 네네.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조된 지 오래된 임플란트 뭐 사용할 수 없나요? 어떡하죠? 그러면 네. 예, 방송을 통해서 마침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 드릴게요. 임플란트 뿌리 부위에 대한 유통기한은 5년입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라는 거는 생산되고 5년 안에는 사용했을 때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1, 2주 안에 임플란트는 오래 쓰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난 거는 오래 못 쓴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이런 장치에다가 4개까지 미리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어떤 사이즈를 넣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임플란트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넣고 두 번째 화면처럼 13분 동안 빗을 조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피가 많이 와서 붓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런 장치를 통해서 우유나 빵처럼 먹는 것은 아니지만 임플란트 뿌리도 신선함을 만들어서 수명을 좀 더 오래 쓰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처럼 임플란트 수명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송영구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친수성이 높은 임플란트 선택도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임플란트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 네네. 또 있나요?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치아를 최대한 오래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치아가 결손됐다면 임플란트를 접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보면은 방송에서 많은 임플란트 회사 광고가 나와서 그런지 나는 공사 걸로 해달라, 나는 네. 피사 걸로 해달라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회사도 중요하지만 같은 회사의 임플란트를 심었을지라도 이러한 신선화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지 1, 2주밖에 안 된 임플란트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회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험 많으신 인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장님을 만나셔야만이 수술 방법이 좀 더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결손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잇몸을 절개해서 벌린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전통적인 방식이 되는 거고 요새는 수술할 때 가장 절개를 적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종이에 펀칭하듯 구멍만 내서 심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은 훨씬 더 편해지고 제가 20년 이상 수술을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 절개했을 때보다 무절개로 했을 때가 수명이 좀 더 길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잇몸을 절개했던 이유는 IT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에 심기 위해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잇몸을 벌렸던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홀 형성 과정을 갖고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심는 거죠. 아까 잇몸을 절개했기 때문에 꼬매는 과정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필요하고 IT 기술로 인해서 모의 수술을 미리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절개하지 않고 무절개 방식으로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심는 거죠.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매는 자국이 없고 네. 제가 경험한 바로 저렇게 했을 때 이제 수명이 훨씬 길어지는 그리고 임플란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요새 사실은 75세나 80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임플란트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100세 시대까지 불편한 틀니를 장착하고는 사실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에 질환이 더 발생되고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 통해서 무절개와 절개 방식을 소개해 드리는데 첫 번째 화면은 실이 보이죠? 네. 두 번째 화면은 실이 안 보이죠? 네네. 똑같이 수술한 당일 사진이거든요.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 발음하실 때나 식사하실 때 너무 혀의 움직임에 의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틀니가 자꾸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틀니를 벗어나기 위해서 화면에 보는 것처럼 똑같이 8개의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첫 번째 사진처럼 절개하게 되면 피가 많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벌렸기 때문에 피는 더 날 수밖에 없죠. 또 벌렸을 때 이 잇몸뼈에 공기가 접촉되게 되면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붓게 되면 멍도 들 수 있지만 아픈 것도 훨씬 많을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방식처럼 실이 보이지 않고 펀칭만 해서 무절개로 하게 되면 이런 출혈, 붓기, 통증 이 3가지가 현저히 감소되고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했다면 오래 쓰셔야죠. 그렇다면은 두 번째 보여드리는 무절개 방식으로 했을 때가 수명은 더 길어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틀니를 끼셨을 때 처음에는 저자갑에 의해서 잘 맞던 틀니도 계속 가라앉으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잇몸뼈가 흡수됐을 때 어느 단계에서 오셨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절개하기도 하고 다행히도 흡수가 적당히 돼서 오시면 무절개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틀니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절개 방식, 펀칭하듯이 네네. 하면은 뼈 손실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임플란트 수명이 더 네, 늘어나지 과정도 않는가. 빨라지고 아. 내원 횟수도 줄고 네. 정말 많은데 안타깝게도 틀니를 너무 오래 쓰시다가 오시면 잇몸뼈가 너무 가라앉아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무절개로 하더라도 얼마 전에 수술하신 분 중에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아니 구멍을 조금만 냈는데 어떻게 뼈 이식을 하나요? 그래서 그게 제 기술입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께서 네. 하시는 말씀이 이게 상식적으로 벌려야 뭐가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컴퓨터로 모의 수술을 하고 나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편안하게 진료할 건가를 노력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꼭 좀 노력하는 치과 의사들 만나면 아마 수술 방법도 편해질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수술 당일 임시 치아를 완성하는 또 영상을 담았습니다. 보면서 좀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예. 틀니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적당한 시점에서 오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절개하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거죠. 네. 그리고 고정이 좋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성 기둥을 바로 그 자리에서 연결하고 임시치아를 장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상황이 되면 실제적으로 틀니 낀 첫날부터 임플란트로 인해서 틀니 자체를 수술 첫날부터 이제 장착하지 않고도 식사를 하시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68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의 사연은 5년 전에 치아가 다 빠지셔서 윗턱, 아래턱 틀니를 장착하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틀니를 장착하신 가장 큰 이유가 주변 분들이 임플란트 수술하고 붓는 모습도 많이 봤고 또 친구분들 중에서 난 다시는 정말 양치질 잘하고 치과 열심히 다니면서 임플란트 안 할 거야. 너무 힘들어. 이런 어떤 표현 속에서 간접적인 공포감을 느끼셔서 틀니를 장착하셨던 분이고 5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이 틀니가 너무 움직여서 이제 틀니를 다시 맞추러 오셨던 분이고 이분께서는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수술 중에 이 혈압이 너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고민 때문에 사실은 틀니를 장착하러 오셨던 분인데 저는 이분에게 혈압 문제는 주무시면서 하는 살짝 수면 방식을 쓰면 무의식 중에서 사실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혈압이 있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면 방식의 임플란트 그리고 다행히 이분을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해보니까 틀니를 5년간 장착하셨지만 잇몸뼈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 계셔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무절개 방식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위턱에 꼬맨 자국이 없죠. 수술 당일날인데 꼬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네. 한 달 이상 아문 듯한 아주 좋은 상태를 보이고, 세 번째 사진 보시면은 아래턱의 경우에도 꼬맨 자국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의 하단을 보시면 16개의 임플란트를 하루에 다 심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수술이 다 끝났는데 일어나셔서 원장님 왜 아직도 수술을 안 하세요? 그래서 16개 다 심었고 이제 깨어나셨으니까 사진 찍으러 갈게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정말 5년 전에 수술할 걸. 괜히 내가 주위 분들 얘기 듣고 고생했던 얘기 듣고 안 했던 게 너무 후회되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펀칭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네, 출혈도 적고 그러다 네. 보니까 붓기도 없고 네. 그래서 또 바로 어떻게 보면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일상생활 바로 복귀하시고. 제가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가 20년 전, 15년 전에 수술할 때는 일단은 해드리면은 이게 절개를 했었기 때문에 15년 전까지도 절개 방식밖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교과서에서 저희는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저희 선배님들께서 하신 거를 답습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수술법이 있을까? 몇 명의 치과의사가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절개도 하면은 이게 편안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게 바로 붓기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직장생활 바로 하셔도 되고 또 기간도 빨라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100% 가능한 건 아닙니다. 뼈가 너무 좁거나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적은 양의 뼈를 이식할 때는 무절개가 가능하지만 많은 양의 뼈를 넣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절개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윗니 같은 경우는 또 비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예.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보이는 데가 상악동인데 네, 비어 있죠. 네. 종래의 방식은 4개월 뒤에 저렇게 상악동 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턱의 어금니 쪽이 결손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거고요. 저 상태에서 임플란트 뿌리 부위가 심겨지기까지는 10개월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보다는 치아를 뽑고 당일날 바로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걸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뽑은 당일날 상악동 거상도 4개월 후에 했던 거를 당일날 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했던 좋은 자리에다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뿌리 부위를 심게 되면 10개월의 시간이 수술 당일 하루로 끝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악동 수술에 있어서도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69세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으신 분인데 첫 번째 사진에 색칠해 놓은 부위 4개 치아가 안 좋으신데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이 두 번째 사진의 결과가 종래의 수술법대로 했다면 10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치아를 빼고 당일날 상악동 거상을 하고 뼈 이식이 끝난 상태에서 바로 임플란트 뿌리를 심게 된다면 이 뽑은 당일날도 저런 결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의 결과물이 어떤 상황에서는 10개월의 시간과 3번의 수술과 7, 8번의 내원 시기가 있었다면 저런 방법도 발치 당일날 바로 끝나게 되면 당일날 모든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10개월의 시간도 줄고 7, 8번의 내원 횟수도 줄고 얼마든지 편한 술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진이지만 결과가 10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는 점.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제도 사실은 먼 지역에서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치아를 빼시고 애매하게 2주 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런 술식을 시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하셔서
이를 빼기 전에 임플란트 할 병원을 좀 근처에서 결정하시고 정말 치아를 뺀 날 뼈 이식과 임플란트 뿌리를 심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신다면 수술 시기, 내원, 횟수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전에 꼭 좀 치아를 빼지 않고 수술 받은 병원에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에 따라서 또 뼈가 부족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뼈를 보완하죠? 네. 예. 제가 사실은 전화 상담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뼈가 부족하다는데 정말 임플란트 심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뼈가 부족한 분들한테 오늘 세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릴게요. 폭이 부족한 경우죠. 네. 이 경우에 뺨 쪽과 혀 쪽으로 이등분을 시켜서 뼈를 벌리는 건데 하나 이제 주의되는 점이 위에서는 벌어지는데 밑에 쪽에서는 붙어 있어야 수술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홀을 잡고 형성을 먼저 하는 이유는 가운데를 가를 때 충격이 한 번에 가지 않고 위에는 분리되고 밑에는 붙어 있게 하려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뺨 쪽과 혀 쪽으로 분리가 됐을 때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거고 그 상태에서 뼈 이식을 하게 되면 뼈가 없는 분들도 저렇게 얼마든지 폭이 좁아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법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방법인데 위턱하고 만나는 가장 저작할 때 좋은 위치지만 일부러 가운데가 아닌 뺨 쪽으로 치우쳐서 심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혀 안쪽의 뼈는 다 남아 있게 되고 뺨 쪽으로만 노출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뼈 이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이나 지금 동영상에 통해서 폭이 좁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머리부터 4번째와 5번째까지 내려오는 신경관이 있게 되는데 이 신경관의 거리가 좁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종래의 방식대로 그대로 수술은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노출이 4군데가 다 되죠. 그 부위를 갖다가 뼈 이식을 해주고 수술을 끝내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뼈가 폭이 부족하든 길이가 부족해도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이제 털리 현재가 한 20년 됐는데 네. 네네. 밑에 이빨 털리를 다른 병원에 갔더만은 임플란트를 하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못 심는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방송 보고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리는데 이거 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연세가 네.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63살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수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이 아래턱의 구조상 머리부터 4번째나 5번째 치아까지 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틀니를 장착하시고 쓰시다가 보면 지금 못 하신다고 한 이유가 어금니 쪽은 아마 신경관이 1, 2mm밖에 공간이 없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신경관과 관 사이에 이 앞니 쪽에 최소 5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뒤쪽으로 인공치아를 걸어주면 12개까지 만들어서 틀니를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요. 비용적으로 만약에 부담이 되신다면 이 앞니 쪽에 2개의 임플란트만 심어서 우리 똑딱이 단추 물리듯이 할 수도 있고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중간 단계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 앞쪽 치아를 6개 정도를
붙여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뒤쪽만 부분 틀니가 된다면 틀니 자체를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진지 드시는 속도도 빠르고 가리지 않고 뭐든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비용만 괜찮고 시간 괜찮다면 앞니 쪽에 5개 이상의 임플란트 시도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사진을 찍었는데 신경관과 뼈까지의 거리가 4mm 이상만 된다면 좀 전에 보여드린 3번째 방식에 의해서 심을 수 있는 깊이까지 심고 어금니 쪽에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 몸에 임플란트가 들어온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긴장을 하셔서 수술을 끝나고 나면 하나 심든 10개 심든 누구나 다 내과에 가서 몸살 감기 치료하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면 방식을 좀 권유드리고 싶고, 그래서 살짝 주무시는 동안 5개 이상, 만약에 어금니 쪽이 약간의 뼈라도 존재한다면 뒤쪽까지 6개나 8개의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틀니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고, 위턱의 경우에도 최소 8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는데, 위턱은 상악동이라는 이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위턱, 아래턱 다 임플란트를 하셔서 틀니를 좀 장착 안 하시는 게 앞으로 100세 시대에 맞는 방법이고, 음식물을 잘 드심으로써 몸 안에 어떤 질환이 안 생기는 게 사실은 비용적으로도 더 절감되는 거 아닌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권유해 주신 지금 치료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전화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7월 여름쯤부터 임플란트를 시도하셨는데요. 네네. 근데 임플란트를 했는데 원래 양쪽 2개 어금니를 해서 틀리고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양쪽 2개 어금니를 걸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해서 틀니를 걸고 임플란트 2개를 박으시고 하셨는데요. 네네. 근데 잇몸뼈가 너무 강해서 임플란트가 안 심어지는 경우도 있는가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혹시 처음부터 방송을 보셨다면 친수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셨을 건데요. 임플란트가 뼈 속에 들어갔을 때 피가 와서 얼마큼 감기느냐가 임플란트 성공 열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턱뼈가 너무 단단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 구멍을 이렇게 홀을 형성할 때 피가 좀 어느 정도 나줘야 되는데, 이게 피가 잘 안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턱뼈가 튼튼하셔서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임플란트를 쓰냐에 따라서 그건 방식이 좀 틀려지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종래의 수술법으로 하면은 사실 실패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혈관이 와서 달라붙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5mm짜리 임플란트 심는데 맨 마지막에 4.3까지만 파고 심는 경우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4.8까지 파고 5.0을 심는 경우가 있고, 그런 어떤 숙련된 노하우에 의해서 첫째는 해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뼈가 튼튼하신 분들은 반드시 생산된 지 1, 2주밖에 안 된 신선한 임플란트를 쓰거나 아니면 특수 처리를 해서 신선한 임플란트를 써주면 실패율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 내셔서 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 다른 분들 수술 시간보다는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긴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무시면서 하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험 많으신 근처의 병원을 찾으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수술법을 알고 계신 치과 의사보다는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술법을 알고 계신 분을 만나시게 된다면 단단한 뼈라도 실패하지 않을 확률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으니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좀 하시고 주무시면서 하시면서 좀 그런 노하우를 가진 병원 그리고 신선한 임플란트를 쓸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으시면 아마 수월하게 성공하실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실된 치아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는요. 어깨관절 질환을 주제로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